해피리트리버는 캐릭터 성격 유형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유형이다. 세상의 틀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전통적인 가치관인 부와 명예 혹은 직업적 안전성에는 별 관심이 없다. 대신 세상을 자신의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타인에 대한 높은 공동체의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깊은 공감 능력 때문이다. 단체 생활에서 4차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특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실적인 유형과는 잘 맞지 않는 편이며 대화를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해피리트리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감정의 강도가 강해서 화를 내거나 기분이 좋을 때 주위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격이다. 캐릭터 유형 마이너스 평민 출신이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유랑악사. 중세시대 유럽에는 유랑악사라는 직업이 있었다. 유랑이라는 말은 떠돌아다닌다는 의미이고 악사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사람은 노래나 시, 영웅담 등을 청중에게 전달하고 그 답례로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다. 특히 음유시인은 귀족 출신인데 비해서 유랑악사는 평민 출신이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었다. 해피리트리버 성격을 가진 유랑악사의 캐릭터를 만든다면 직업의 특성과 성격의 연관성이 높아서 독자들이 느끼기에 전형적인 캐릭터로 느낄 수 있다. 주인공이라면 명랑한 성격과 남을 잘 믿고 도와주려는 휴머니스트적인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 주인공을 위한 조력자로 등장시키기에도 좋다. 이야기가 너무 진지하거나 지루해질 경우 해피리트리버 유랑악사 캐릭터를 한 번씩 등장시켜 뜬금없는 개그를 함으로써 독자의 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다. 유랑악사는 출신이 천민이기에 귀족의 잔치에 불려가면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우리나라의 줄타기나 탈춤을 하는 광대의 역할과도 유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피리트리버 성격이라면 지치지 않고 밝기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피리트리버는 애초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해피리트리버가 유랑악사를 하기로 선택한 이상 그의 모든 행동은 즐거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피리트리버는 순발력이 빠르고 사회적인 모습이 유쾌하며 재치가 있기에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도 재치 있게 되받아치는 편이다. 하지만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많이 받고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피리트리버는 태생적으로 재테크 등 금전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유랑악사라는 직업 또한 안전성과 금전적 보상 면에서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니었으므로 성격과 어울리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마이너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낭만을 위해 사냥을 하는 숲을 사랑하는 사냥꾼. 해피리트리버 성격의 사냥꾼이라면 우선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캐릭터를 형성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말을 할 줄 모르거나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큰 관심이 없는 유형과는 다르게 일단 미세한 패턴 변화 등에 매우 예민하다. 따라서 동물들의 미세한 변화, 식물의 변화 등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편이다. 옛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자연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고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적응해 나가곤 했는데 해피리트리버 사냥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동물까지도 자신의 공동체에 포함시키려는 특징 때문에 동물을 살생하는 것 자체를 꺼림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택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인생 자체의 모순과 역설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냥꾼에 어울리는 4050대의 남성 캐릭터라면 인생의 고독, 그리고 그럼에도 긍정적인 모습에서 캐릭터 자체의 매력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살생하더라도 고통을 최소화시킨다든지 혹은 동물의 꼬리만은 땅에 묻어주어 남아있는 동물의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든지 등의 캐릭터만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이너스 감수성이 풍부해서 성직자의 부정한 일을 알렸다가 마녀로 몰리는 세탁부. 해피리트리버는 주로 자유로운 직업에 대입해야 성격이 맞지만 오히려 억압받고 규율적인 환경에 대입시키면 성격적 특성이 더욱 부각된다. 만약 세탁부로 해피리트리버를 설정한다면 해피리트리버의 특징 중 하나인 거짓말을 잘 못하고 감정 표현에 거리낌이 없다는 면에서 사건의 시발점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해피리트리버가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고 이 장면을 원칙적으로는 말하면 안 되고 해피리트리버는 주위의 거의 모든 이들에게 비밀 없이 말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해피리트리버가 무엇인가를 목격하고 폭로하는 유형의 사건이 전개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세탁부가 여성이다. 중세시대 여성 중 가장 유명한 문화현상 중 하나는 마녀사냥이다. 즉 앞에서 비밀을 폭로했던 세탁부가 다시 마녀로 오해받는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 중세시대의 마녀 재판이란 매우 혹독했다. 결과는 죽음일 뿐이었다. 마녀 재판이 열리기 전에는 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고문이 이어지며 마녀의 길을 자백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만약 마녀임을 자백하면 빠른 시일 이내에 마을 사람이 모두 보는 앞에서 사형이 처해진다. 반면 마녀임을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 화형에 처하게 된다. 신의 동정을 사면 불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 때문이었다. 마녀 사냥을 당시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일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희생양이었으면 가뭄이나 전염병 등 피해갈 수 없는 악재를 이겨내기 위한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인권적 가치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동양에서도 심청전 등에서 여성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곤 하므로 서양만의 악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